안녕하세요. 배현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집 앞에 닭꼬치집이 생겼거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생겼는데 가오픈을 하고 재료가 소진되었다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오픈하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어제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엄청 많고 좀 늦게 가면은 재료가 계속 소진되었다고 해서 여기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맛있나 보다. 사람들이 다 사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가지고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그런 꼬치류 있잖아요. 꼬치류 뭐 고기, 뭐 곱창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새로운 집에 가면 무조건 소금을 먼저 먹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 소금이 오리지널이잖아요. 양념도 최대한 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집의 진짜 실력 그리고 진짜 고기의 맛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소금이랑 양념이랑 해서 먹었는데 양념은 뭐 그냥 양념 맛으로 먹었고 소금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맛이 없었어요. 약간 불맛을 넘어서 약간 탄맛도 났고 그 파 같은 게 원래 매운맛이 나는데 그런 닭꼬치류 파는 이렇게 잘 익혀가지고 매운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파가 매운맛이 그대로 나가지고 난 코가 찡긋한 거 있죠. 매운 거 먹으면.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다.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맛있는 닭꼬치는 아니어서 앞으로 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념은 맛있으니까 양념을 먹으면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기대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 이 기대했는데 맛이 그닥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는 야자를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하교를 하면서 핫도그를 가끔 사 먹었거든요. 근데 매일 가던 핫도그 집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핫도그 집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또 마침 또 그 포장마차 같은 데로 이제 할머니가 핫도그를 팔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거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맨날 옆집에서 핫도그 사 먹는 친구들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실 죄송할 게 없는데 좀 죄송하고 앞으로 여기서도 자주 사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핫도그 딱 먹었는데 진짜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핫도그 중에 제일 맛이 없었어요. 엄청 고무 씹는 맛 같은 느낌도 나고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야 여기는 다시 오지 말자 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핫도그를 원래 사던 집에서 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할머니 안 보이게 죄송하니까 그 할머니 안 보이게 집에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 어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그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더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말하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실망을 했다면 어쩌면 그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조회수가 막 한 자릿수인 것도 있고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제가 무언가를 기대를 하니까
결과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대받고 사는 것 같아요. 우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죠. 자신의 자식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 좀 보편적인 생각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식 역시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희생한다, 누가 더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가족이라는 관계 자체가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실망도 하면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다 받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가 어머니의 힘이 되어줘야 된다. 너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더라도 주변 어른들한테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한테 해야 되는 역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겹도록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었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200명 중에 50등 정도 했는데 막 잘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중상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에 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 고등학교는 시험을 안 쳤어요. 내신 점수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무조건 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 해서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2학년 때는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한 80등까지 떨어져가지고 3학년 때 이거 조금 아슬아슬하다. 왜냐면 50등을 계속 해야 그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슬아슬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교 20등까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난히 50등 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좀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서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 고등학교에 왔는데 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했고 또 이제 200명 중에 50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거기도 2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제 입학 등수가 150등인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공부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이후로는 공부를 안 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그러면서 좀 살았습니다.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문예창작가를 가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위해 해야 된다? 이게 핑계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야 될 수 있고 핑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때는 좀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문예창작과 가는 거를 좀 포기했고 이제 이거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고는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물론 어머니도 신학을 전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좀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나? 이것까지 내가 엄마한테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저는 대학에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어려웠거든요. 집이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내가 뭐 어머니한테 나 문제집 사기 10,000원만 달라 하면은 그 10,000원이 없을 정도로 진짜 집이 어려웠고, 그래서 기름 보일러 했었는데 이제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물 끓여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대학은 사치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 등록금 어떻게 해?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 어머니는 대학은 가야 된다 하셔서, 그럼 내가 신학을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그때 뭐 문해창작과를 갈 수 없었던 거는 뭐 실기도 미리 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해창작은 진작 포기했고, 이제 국문학과냐 신학과냐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저는 좀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왜 신학을 하려고 했는지 하게 됐는지는, 또 왜 지금 안 하는지까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기대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 그렇게 기대받는 삶, 부응해야 하는 삶, 이렇게 살다가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내가 신학을 했지만, 내 선택으로 했지만, 사실 제가 신학을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정 형편이었거든요. 밀고 나가지 못하고 그만뒀던 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니까, 내 이 기대받는 그만큼 몫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받는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은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대가 내 능력 바뀌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방향이면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여러 직업을 고민하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였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돌아보는데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서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글을 쓰는 거, 신학 공부했던 거, 이런 거 참 재밌었는데, 그걸 다시 할까? 하자니 사실 지금 그걸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때처럼 내가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좋아했던 것만큼 지금 글쓰기를 좋아하진 않아서, 그걸 또 직업으로 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는 있는데, 적절한 시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글을 쓸 수 있고 작가에 도전할 수 있죠. 제 인생에서 봤을 때 젊은 나이고 그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너 글을 계속 쓰고 싶니? 아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10대 때 그 썼던 글 계속 했다면 어쩌면 계속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뭔가 그때 글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떤 분기점들이 인생에서 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어떤 분기점들
또 이걸 할까? 다른 걸 할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한 것들은 미련으로 남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받게 되면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내가 못했던 것이 미련으로 남고 난 이걸 왜 못했지? 엄마 때문에 못했지? 누구 때문에 못했지? 이렇게 그 사람을 원망하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어떠한 형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우선 해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는 원래 글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이제 왜 글 쓰지 말라 그랬냐면 너 굶어 죽는다고, 먹고 살 길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출판업인 이런 데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책을 쓰는 방법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독서 모임을 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라는 타이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도 꾸준함에 대한 얘기인데 꾸준히 뭔가를 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뭔 얘기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쵸, 꾸준히 하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지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면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버는 수단은 책을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해먹고 살지를 보면 수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후회가 남고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제가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랑 50살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거랑 사실 그 마음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내가 원해서 공부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나 혼자 이 많은 20대 중에서 나 혼자 나이가 많고 이러면 그것 자체를 못 견디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스스로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시작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제가 50살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기초반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선생님 수준은 중학생 수준이어서 중학생 친구들과 같이 영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났을 때 해보려야 미래에는 그때 또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었고 저는 뭘 하고 싶냐면 그냥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의견을 듣고 하면서 그냥 제가 살면서 쌓아온 생각들, 지식들, 앞으로 쌓아갈 것들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벌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일종의 실험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나중에 계속 해볼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봐야 되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복싱을 배우고 싶어. 더 파이팅을 봤는데 복싱이 너무 멋있어서 배우고 싶어. 근데 차일피일 미뤄서 그 미련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복싱을 배웠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딱 거기서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스텝에서 무언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침착맨님을 엄청 좋아하고 통닭천사님도 엄청 팬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통천님이 카페를 하고 싶어셔서 막 알아보시는데 주변에선 반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카페를 해야 모든 어떤 것이든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카페를 해야 그게 뭐 잘 돼서 번창을 하든 잘 안 돼서 그 생각을 접든 그걸 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범법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도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왔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닭꼬치 얘기부터 이런 기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저는 사실 침착맨님 얘기 잠깐 한 김에 그 민수류 분들이 있잖아요. 민수분들. 저도 참 그 자리가 탐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제가 뭐 채팅방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 한 명만 앉아가지고 티키타카가 되면은 저는 정말 현란하게 드리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채널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 유지하고 싶다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댓글 모집하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좀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 만약에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민 상담도 가능하고요. 꼭 어떤 의견을 묻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배우는 거 봤더니 이런 콘텐츠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라디오 같은 포맷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오프닝과 엔딩이 좀 정해져 있으면 오프닝은 아니더라도 클로징 멘트가 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클로징 멘트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만나요.